네. 이번 시간은 55페이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 보통은 발송을 해서 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일단 원칙이 도달주의를 취하고 원칙,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송 또는 발신주의를 취할 뿐입니다.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두 번째 지문, 피의자가 통지를 발한 후 사망했다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즉 발송 후 사망하더라도 갑이 청약을 띄운 다음에 청약을 발송 후 갑이 사망했다 이야기죠. 그러면 이 청약은 죽느냐? 네, 청약은 사망하지 않고요. 그대로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망이 청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살아있는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갑은 사망했는데요. 네, 사망하면 상속인, 포괄 승계인이 나타나서 연결하면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법 조문상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거의 한 95% 이상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목숨 걸어도 괜찮다. 2번 맞는 지문이고요. 세 번째 지문은 내용 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증명. 내용 증명은 우체국에 근거가 그래도 남아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맞는 지문. 네 번째 지문은 보통 우편입니다. 보통 우편은 그냥 우체통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체국에 근거가 남아있다 볼 수가 없죠. 따라서 상당한 기간 내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지문. 5번 지문은 표의자가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을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과실이 없어야지 송달, 이 제도를 취할 수가 있는 거지. 과실이 있다면 이거는 송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X. 의사표시 효력 발생 내용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 가겠습니다. 21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틀린 것 같습니다. 일단 5번 보시면 의사표시 상대방이 하필 또 제한 능력자입니다.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됐어요. 도달이 됐는데 을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란 얘기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우리 민법상 수령 무능력자, 수령 능력이 없는 자로 취급합니다. 도달주의라 할지라도 을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면 을은 도달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항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을의 법정 대리인 병이 이 도달된 사실을 만약에 알았다는 얘기죠. 알았다면 그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의사표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라고 돼 있죠. 알았다는 얘기죠. 그때는 대항할 수 있다 해야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거기 참고해 보겠습니다. 21번 1번 도달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령했다든지 통지의 내용을 안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면 1번 참고해 두시고, 세 번째, 발송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도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달 후는 철회할 수가 없다는 것. 네, 22번 가보겠습니다. 22번.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한 후, 갑이 의사표시를 발신 후,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받았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받았다. 말을 돌렸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제한 능력자가 됐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 청약을 발송 후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성년 후견 개시 받아도 이 의사표시는 효력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의사표시는 뭐다? 의사표시는 여전히 뭐다? 그대로 살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의사표시를 수령한 또 을은 뭡니까? 을은 또 거기 미성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다. 도달이 됐는데 또 하필 또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 수령 무능력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도달됐다 하더라도 도달되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봅시다. 1번 갑의 의사표시는 제한 능력자 의사표시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발송 당시는 정상이었죠. 발신 후 제한 능력자, 비정상, 정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한 거죠.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지문은 1번 지문은 X다. 두 번째 질문, 갑의 의사표시는 을에게 도달한 일단 효력이 발생하나 갑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효한 거니까 발송 당시에 정상이었기 때문에 이건 취소 사유가 아니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을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갑에게 의사표시 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요. 조심할 것은 여기서 갑이 도달됐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지. 이쪽에서 미성년자 측에서는 도달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항하지 못한 데의 뜻입니다. 참 어렵죠. 갑 입장에서 을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이지 미성년자 측에서 도달 주장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3번 지문도 X, 대항하지 못한 데의 뜻을 묻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 질문, 갑은 을의 법정 대리인인 병이 의사표시 사실을 안 때부터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정답이네요. 주장할 수 없는데 을의 법정 대리인이 이 도달을 만약에 뭐한다면 후라면 이때는
도달이 되었음을 주장할 수가 있다 하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4번이 뭐다? 네, 맞는 정답. 다섯 번째, 갑이 제한 능력자가 된 사실을 을이 알게 되면 갑의 의사표시는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번에다가 별표 한 5개 정도 해놓으시고 내 것으로 소화해 놓으시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 가지고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거기까지가 의사표시 이야기고 드디어 58페이지 가면 이제 대리가 나옵니다. 대리. 요즘 대리 문제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것은 보통 정상적인 유권 대리가 있고 유권 대리,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가 있습니다. 대리, 복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권 대리. 그래서 요거는 주로 대리의 삼명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문제 정도 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 거론될 거고, 가끔 이제 복대리는 붙었다, 안 붙었다. 아니면 이걸 섞어서 이걸 그냥 한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대리는 붙었다, 안 붙었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무권 대리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협의의 무권 대리, 협의의 무대. 그 다음에 표현 대리. 그래서 협의 무권 대리 한 문제는 이건 아주 필수입니다. 필수. 표현 대리도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 문제까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 문제까지. 그래서 대리의 삼명관계 하나. 기억하세요. 그냥 복대리 하나, 표현 대리 하나, 무권 대리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문제 대비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대표 유형부터 들어갑니다. 대표 유형 첫 번째 1번 지문. 대리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권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보이계, 보존, 이용, 개량. 보존, 이용, 개량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이자 소비대차를 이자부 소비대차 변경하는 행위. 자, 이거는 성질을 변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없다 했으니까 1번 지문도 틀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확한 표현은 성질을 변질시키지 않는다면 무이자 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변경할 수 있다.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대리인이 여러 명 있으면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무슨 대리?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 공동 대리는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수권행위 철회란 말은요. 수행이죠. 수권행위 철회란 얘기는 이건 임의 대리의 문제지 법정 대리는 전혀 관계가 없죠. 네 번째 질문.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다. 그러면 위임장을 제시하는 순간 본인 이름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본인을 대리해서 매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 유형 문제는 정답 몇 번? 4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대리는 의사능력잼을 요합니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진 않지만 적어도 의사 능력자는 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1번입니다. 자, 지금 방금 했던 거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보전, 이용, 계량,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관리 행위라고 해요. 관리 행위 할 수 있다. 근데 처분 행위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관리 행위 정도만. 그리고 이용 계량은 성질을 변질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첫 번째,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했다. 그럼 요거는 보존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 두 번째, 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 아이고, 이거는 처분 행위입니다. 물권 행위, 처분 행위입니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 예금을 인출해서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준다. 네, 이용 계량은 맞겠지만 이건 성질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은행 예금을 인출해서 높은 금리로 하는 것은 성질을 변경시킨다 해서 요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미등기 건물을 등기하는 거, 요거는 보존 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거, 그거는 처분 행위입니다. 계약을 끝내고 안 끝내는 건 뭐다? 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요거 기억 릴밖에 없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입니다. 판례에 관한 태도 잘못 설명한 거. 바로 그냥 1번 볼게요. 대리인이 매수인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인을 대리해서 매도인의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갖는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계약을 끝내고 안 끝내고 이것은 누가 결정한다?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대리인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제, 그죠? 해제할 권한도 없고 그다음 뭐다? 해제 의사표시 수령할 권한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해제하고 안 하고 이걸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갑의 대리인 을께서 갑의 토지 재산권 이전 약속을 정하고 이쪽도 약정할 거 아닙니까? 병하고 그러면 대리인은 여기서 의사표시할 대리권 수여받았죠. 그 다음에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달라는 이 값이 달라는 얘기고요. 병도 달라죠. 이 달라 얘기는 누구하고 누구의 문제예요? 갑하고 병의 문제예요. 따라서 이 계약이 만약에 유효하다. 자, 여기서 병이 채무 불이행을 일으킨다. 채불. 그러면 이쪽에서 해제, 이쪽한테 하는 거예요. 즉, 을이 해제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해제하고요. 원상회복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갑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병이 해제할 때 해제 상대방이 누구겠습니까? 해제 상대방은 갑이지.
갑이지 이 을이 해제 상대방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원상회복도 갑한테 요구하는 것이지 이 사람한테 원상회복 요구하는 거 아니고요. 손해배상도 이 사람한테 하는 거지 을한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해제의 주체도 될 수 없고 해제의 상대방도 될 수 없습니다. 그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번 잘 기억해 두세요. 계약 끝내고 안 끝내고는 본인이 결정한다. 대리는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 또 이쪽에서 해제도 을한테 하는 게 아니고 갑한테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3번. 그냥 3번은요. 네. 3번은 거기 끝에 5번 지문에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 아니군요. 본인이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했다. 공동대리. 네. 본인이 수권행위로서 공동대리를 정했습니다. 을1, 을2, 을3. 공동대리로 결정했을 때 이 을측에서 이쪽에서 의사표시하는 대리가 능동대리라고 해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능동대리할 때는 당연히 뭐다? 의사결정을 같이 해야 되죠. 이때는 공동대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병이 의사표시를 할 때 의사표시하는 거 듣는 대리거든요. 이 듣는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해요. 수동대리는 각자 할 수 있거든요. 능동대리는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되겠지만 병에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수동대리는 수동대리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뭐다? 수동대리는 각자 할 수 있다는 거. 정답은 5번. 참고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자기계약은 계약서가 이렇게 된 경우가 자기계약입니다. 매도인, 갑의 대리인 을, 매수인 을. 이게 자기계약이고요. 쌍방 대리는 양쪽을 대리하는 거예요. 갑의 대리인 을. 매수인은 병의 대리인 을.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죠. 그래서 자기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요. 공동대리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언제 본인이 허락한 경우, 또 단순 채무이행, 이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원칙은 안 돼요. 자, 그럼 보세요. 금지에 위반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이게 기억입니다. 토지 매각 대리권 소유받은 자가 스스로 매수인 돼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금지. 그래서 기억은 금지에 해당한다는 것. 두 번째,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요거는 공동 대리가 되죠. 이건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에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한다. 이건 이해 충돌이 없거든요. 자기 계약이지만 수정했습니다. 니은 자기 계약이지만 이해 충돌이 없다. 그래서 허용이 되겠습니다. 디귿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한 명의 대리인이 동시에 서로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입찰을 참가했습니다. 이건 뭐가 될까요? 이건 쌍방대리죠. 그래서 디귿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에서 금전 채권을 가진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본인 수의 부동산으로 자신에게 대물 변제한다. 이건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반되는 경우는 기억, 디귿, 리을. 리을은 관계가 없겠네요. 이해 충돌이 없으니까.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5번입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적 소멸 사유. 네. 임대, 법대의 공통 소멸 사유가 뭘까? 제가 아셔야 되겠죠. 있는 거 본인 사망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대성, 대파, 파산. 이게 공통적인 소멸 사유입니다. 그래서 기억, 본인의 사망 골라야 되고요. 니은, 대리인의 사망. 디귿,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관계가 없습니다. 리을,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여기 있고요. 미음, 본인의 파산. 네, 본인의 파산은 없습니다. 본인은 오직 사망 하나뿐. 비읍, 대리인의 파산. 다음에 시옷, 내부적 법률관계 종료. 내부적 법률관계 종료. 시옷 여기 없습니다. 수권행위의 철회 없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비읍 2번. 보충 설명하면 거기 시옷하고 이응이 있을 거예요. 시옷, 이응은 법대에서는 볼 수가 없고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되는 것. 시옷이 뭐죠? 내부적 법률관계 종료 또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그 다음에 수권행위의 철회. 요거는 임대 특유한 소멸사입니다. 원소를 사랑하라. 거기 시옷은 내부적 법률관계 종료는 보통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소를 사랑하라. 요거는 공통적인 것이 아니고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사유 참고사항입니다. 6번입니다. 자, 6번은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되어 있네요. 요거는 아주 조문을 가지고 장난쳤습니다.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거기 추정한다고 돼 있죠. 추정한다가 아니고요. 추정이 아니고 법 조문상 간주한다로 돼 있어요. 6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거 읽어보시고요. 다음 7번 들어갑니다. 본인 갑 대리인을 상대방 병 설명으로 틀린 거. 갑의 대리인을 상대방 병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런 얘기죠. 1번입니다. 을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한정 후견 개시 받았다. 을의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자, 을의 대리권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1번 지문 맞는 지문입니다. 성년 후견 개시는 소멸이지만 한정은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을이 대리관계 의사표시 없이 직접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 효과가 갑에게 미친다. 만약에 을이 그냥 본인 하지 않고요. 갑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을이 직접 갑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대리관계는 누구한테? 본인한테도 미친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세 번째, 을이 계약 당시에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죠. 그런데 을이 대리사 한 것임을 병이 알 수 있었다. 현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 또는 알 수면 효과가 미치죠. 3번도 맞는 지문. 네 번째, 을이 병하고 짜고서 통모했습니다. 무효죠. 그건 갑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선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갑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짜고 했으면 무효면 이것도 무효라는 것. 다섯 번째, 갑이 착오를 이유로 병과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착오가 있은지 여부는 착오 판단 기준은 을이지 갑이 아니죠.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건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본인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다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을이 착오가 없고 갑이 착오가 있어도 을은 착오가 없기 때문에 착오가 아니에요. 거꾸로 을이 착오가 있고 갑이 착오가 없어도 이건 착오예요. 판단 기준은 누구다? 을이에요. 을. 그래서 7번은 5번이 X다 그런 얘기예요. 7번은 5번이 X입니다. 판단 기준은 누구다?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는 거. 자, 8번 갑니다. 대리관은 설명으로 옳은 것. 8번의 1번은 대리권 남용에 관한 얘기예요. 8번의 1번은 뭐다?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하더라도 원칙은 유효, 본인한테 그대로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남용을 알 수면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알 수. 그럼 거기 1번 질문은 상대방이 알았다면 본인한테 귀속하면 안 되죠. 무효가 돼야 되죠. 그래서 1번 질문 X. 두 번째, 본인 허락이 없어도 채무 이행, 다툼이 있는 채무 이행은 자기 허용됩니까? 안 되죠. 거기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다툼이 있다면 허용될 수가 없죠. 2번 X. 세 번째 지문, 본인 위임장 제시, 대리인 이름 적지, 뭐였습니까? 본인 위임장 제시하고 계약서에 자기 이름 기재했죠? 유효한 대리인 볼 수 없습니까? 있죠. 위임장 제시하는 순간 본인을 나타낸 거죠. 따라서 계약서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적더라도 상대방이 볼 수 있다는 것. 네 번째 심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죠. 다 나왔습니다. 대리인이 만약에 무슨 자라면 제한 능력자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리 행위는 퍼펙트 유효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유효이기 때문에 혹시 본인 값 취소할 수 없고요. 대리인 자신도 취소할 수 없고 을에 법대도 나타나서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 병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퍼펙트 유효. 정답은 4번. 제한 능력자 및 BP,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 피성년 후견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나타나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취소 못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능동 대리든 수동 대리든 무권 대리 적용될 여지가 있죠. 정답은 4번.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9번 문제입니다. 을은 갑을 대리해서 병수의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 그대로 갑을병. 갑을병. 이 상태네요. 첫 번째 질문은 병의 의사표시가 비진입 표시. 을이 알 또는 알 수 있었다. 병의 비진입 표시. 을이 알 또는 오와 알 수. 그러면 이 계약은 뭐예요? 무효죠. 그러면 갑이 유효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갑이 그에 대해서 선이 무과시였다 하더라도 병은 갑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갑하고 을은 동일시해야 되는 겁니다. 갑이 선의 제3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3자 해당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병은 무효를 갑한테 주장할 수 있다. 1번 지문 맞는 이야기죠. 기억 지문. 두 번째, 을이 병을 기망했습니다. 을이 병을 기망하면 병은 누구의 사기죠? 대리인 사기는 그놈이 그놈이죠. 그럼 병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 앞에서 공부했었죠. 근데 알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 지문은 뭐다? X죠. 대리인 사기는 같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 디귿입니다. 갑 주택에, 그러니까 니은 지문 틀렸죠? 그 다음에 주택에 하자가 있다. 갑은 을이 계약 당시 선이 무과실인 때만 병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죠. 을이 선 플러스 무과실일 때 당연히 갑은 병한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9번은 기억하고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10번입니다. 18세 미성년자라고 나옵니다. 18세 미성년자께서 토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여기 두 가지 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임계약, 사무처리 부탁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18세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했다. 위임은 계약이고요. 요거는 수권행위입니다.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와 수권행위가 수반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이 병하고 계약을 했다. 그런데 또 병이 을은 병에게 속아 정의 토지를 병의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병이 을을 사기했다는 얘기네요. 이걸 전제로 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기억은 갑은 을의 미성년을 이유로 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안 되죠. 미성년자가 한 이 계약은 뭐예요? 유효죠. 그래서 1번 질문 갑은 취소할 수 있다? 틀린 질문이죠. 미성년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나타나면 대리하면 저 대리 행위는 뭐하다?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갑은 뭐 할 수 없다?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대상을 보여야 되고요. 두 번째, 기억입니다. 니은, 을은 자신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갑과의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거기 있다 돼 있죠. 지금 을은 미성년자니까 이 위임계약에 대해서는 을은 갑한테 취소할 수 있다. 니은은 맞는 지문입니다. 이걸 취소하더라도 이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니은 맞는 지문이고 디귿 갑은 병의 사기를 이유로 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기가 들어왔을 때 사기 판단은 을. 그러면 취소는 누가 한다? 갑이 취소권을 갖는 거죠. 계약을 끝내고 안 끝내고는 갑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디귿 지문도 뭐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디귿 지문.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습니다. 니은입니다. 을은 병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을은 취소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을 지문 X죠. 해제, 취소, 끝내고 안 끝내고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대리인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네 번째입니다. 을은 병의 담보 책임을 물어서 병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을은 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이 계약을 끝내고 안 끝내고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래서 10번 문제도 별표 한 5개 정도 해놓으세요. 그리고 완벽히 이해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세요. 그래서 10번 정답은 니은하고 뭐예요? 디귿. 10번은 정답이 3번. 여기까지가 대리의 삼면관계가 되겠습니다. 잠 쉬었다가 복대리, 묵건대리 하겠습니다.